제 남편은 저한테도 자상하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도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나이 갔다 간다. 아 힘들어. 너무 싫어. 저 싫어. 첫 줄 읽었는데 이 사연 이미 끝났죠. 아 혈압 올라. 외간 여자들에겐 선을 그어야 하는데 너무 자상하게 행동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깻잎 논쟁, 새우 논쟁 얘기할 때도 당연히 깻잎을 떼줘야 하고 새우를 까줘야 한다면서 그게 왜 논쟁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 말은 안 듣는데 창욱쌤이 얘기해주면 고칠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저기, 커플티를 또 입고. 그러게. 남편분께서 모든 여성분에게 좀 자상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시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신랑이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하고 되게 너무 좋으세요. 좋아요. 네, 서글서글하고 나름 말도 잘하고 조금 술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이 색깔이 좀 변했는데 근데 이제 20대부터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친절하게? 스킨십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건 친절이 아닌데? 방금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술이 문제예요. 술이. 맨정신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깍듯해요. 근데 이제 일단 술만 먹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막 스킨십하고 손잡고. 막 스킨십하고 손잡고. 이거는 선생님 이거 지금 가정법원으로 가야지 지금. 이거 TVN으로 올 내용이 아닌데. 밸런스 게임 하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상하고 여자한테 아주 로맨틱하게 바뀌는 남편. 운전대만 잡으면은 욕을 미친 듯이. 재밌다! 재밌다! 이 프로 재밌다! 아주 거칠게 하는 남편. 운전이 아무래도. 야 이거 어렵다. 안 고를란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자기의 그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니까 동창회를 나가는 거예요. 동창회를. 동창회. 네네. 한간에는 이제 남자들이 산악회, 동창회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창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몰래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몰래요? 야. 이거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법원?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랑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없거든요. 우연히 사진첩을 봤더니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2대2로. 짚라인을 탄 거예요. 데이트 아니야? 짚라인? 짚라인을 탄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렇게 다닌 적이 없는데 동창이랑 이렇게 둘씩 갔다는 게 야, 이게 뭐. 아. 야, 저거는 바람인데? 그럼 저 거수 한 번만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이성 동창들과 2대2로 짚라인 타러 가도 된다, 안 된다. 자, 된다. 한 명도 없어. 자, 안 된다. 안 돼.
아니 근데 모든 여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아니 약간 오해예요. 그렇진 않고요. 좀 20대 만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와이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합석 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도 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십이 된 거 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정도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놀러는 가되 여자랑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분께서 동창회 나가서 다른 남성분들과 짚라인을 타면서 할 때 손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잡으면서 얘기한다. 똑같은 행동을 아내분께서 하셔도 다 이해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안 하고 가도 됩니까? 저는 그렇고요. 와이프는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쁜 남자예요. 네. 아니 일단 저는 빠따를 5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빠따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빠따 한 5대 정도. 저는 되게 다른 식으로 생각이 몇 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남편분께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엄청 중요한 요소다. 만약에 남편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식으로의 좀 삶을 산다면 절대 걸어놨겠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사실은 짚라인 안 타고 번호 걸어놓은 새끼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주변 분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고 너무 끈적끈적하고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벌써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막 그런 불편한 이슈들이 생긴 건 아니죠. 네. 맞죠? 봐봐요. 거기에 여성들이 느낀다니까요. 이 남자가 이거 할 때 이거 지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이거 허그했는데 이게 인사인 건지 이 새끼가 음흉하게 나 스킨십 하려는 건지 여자분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매우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결핍을 느꼈거나 예전에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이 항상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혼자 있었어요. 이제 원래 고향이 성남인데 학교를 서울로 다녀서 겨울에 되면 집에서 제가 등을 켜야 돼요. 해가 일찍 지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항상 혼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년 시절까지 그걸 좀 많이 느껴서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때 외롭다는 걸 부모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 세대가 40년대생들 분들이라 살갑게 얘기할 그런 세대는 아니었었어요. 소외받은 아이들 세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엄마가 저를 늦게 낳고 그리고는 엄마가 저를 낳아서 모유수유를 그때는 했잖아요. 막 분유가 좋지 않아서. 근데 엄마가 그때 이제 폐렴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들 친구 또래 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한테 젖동량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정서적 외로움, 허기, 그 엄마의 부재에 대한 어떤 계속 결핍.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엄청 활발하게 다닌 것 같아요. 왜? 내가 막 특이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안 가고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아이고 왔구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엄마 나 너무 배고파 그러면 아이고 배고프지.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리액션. 근데 블랙홀처럼 내가 뭘 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 사라져 버려. 그럼 난 이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계속 여러 명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면 이 스산함이 쑥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남자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스킨십의 이면일 거예요. 내가 너와 연결됐다는 느낌. 나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아버님께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아내 되시는 분한테는 스킨십을 좀 자주 하는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죠. 근데 뭐라고 안 하죠. 더 타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두 분 얘기하면서 전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은 최악의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대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아내하고 막 스킨십하고 이러는 거는 그 몸싸움 할 때밖에 없거든요. 저리가 아니 근데 형님께서 농사짓고 뭐 낚시하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라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남녀 해가지고 여성들도 같이 가고 뭐 그러면은 저 개인한테 질문하라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조금 줄이시는 게. 왜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계속 참을 수 있는 그 라인이 결국은 끊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저기 형수님한테 우리 메시지 한번 하시죠. 현정아, 얼추 30년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자, 남편은 연애 때부터 매번 차문을 직접 열어주던 사람입니다. 비라도 오면 제 손에 우산이 들려있는 꼴을 못 보고 꼭 저랑 똑같네요. 본인이 씌워준 채 차 문을 열어주곤 했죠. 똑같다 여기까지 나랑 똑. 그땐 정말 스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아닌 차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차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혹시나 제 손톱이나 반지에 차가 긁힐까, 우산살에 찍힐까 전전긍긍했던 근데 제가 깜빡 속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아껴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만 무려 15번! 심지어 총 6대의 차를 갈아치웠어요. 그럼 크게 난 건데. 저는 18년 된 소달구지 같은 차를 타는데 말이죠. 차에 집착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릴까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머. 차에... 아니, 남편분이 차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아내분? 극장에 이제 데이트할 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한 자리만 되는 자리가 없으면 다시 나와요. 항상 안전한 곳. 차가 찍히면 안 되니까. 이런 자리 얘기하는 거죠. 기둥이 있어가지고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차가 본인 차가 아니고 제 차여도 항상 안전한 곳에 대야 되고. 와, 엄청 아끼시는구나. 총각 때는 항상 차를 타고 오면 싹 닦아서 씌워놓고 비가 오거나 가을에 이제 플라타너스 낙엽이 깔려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낙엽을 스치면서 차에 흠집이 나니까. 어떻게 타고 다녀? 낙엽에 스쳐서 낙엽이 얼마나 연약한데. 차가 다칠까봐? 낙엽이
아 이거 비포장 도로라도 달리는 날에는 난리가 나겠네요. 지금도 본인의 차는 지하 주차장 어디 깊숙한 곳에 있어요. 네. 지하 3층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차가 뭐예요? 지금 선생님 아끼는 차는? 지금 아끼는 차는 노란색 엘란이라는 옛날 스포츠카예요. 아 이제 알겠다 취향을. This is how it's gonna be. This is what you think of me. 아니 그렇게 차를 아끼시면 보통 사고 나기 어렵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많이 나신 거예요? 왜냐면 차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지나치게 방어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끼려고 그래. 이렇게 막 급하게 피하게 되고 조심해서 주차를 하다 보면 턱이 있거나 이런 거를 못 보고 아 여기는 안전한 자리야 하고 대다가 긁히거나. 아까 차는 아끼는데 운전은 못 하시는 편이시네요. 운전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꽁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차를 저렇게 아끼는데 파손을 지금 6대를 해드시고. 최근에 이제 아이를 태우고 다니다 사고가 한 번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계속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타면 좋겠는데 본인은 스틱을 멋있게 딱 운전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멋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즐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차를 애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차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지금도 도파민의 원천. 예. 차를 보면은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고, 지금 차를 보면 너무 좋고 수동 운전할 때 특히 이제 짜릿함을 느끼고 제일 행복할 때는 세차를 해서 그 차를 보면서 여전히 처음 출고 그대로 순정으로. 순정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손세차 하세요? 당연히 저런 분들은 무조건 손대차 당연하죠. 기계한테 아마 낙엽에 스크래치 나는 것도 힘들어. 그 얘기 해야 돼. 아니 트렁크에 보면 세차용품이 가득이에요. 나 뭔지 알겠다. 광택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죠. 네네. 스폰지도 한 번 쓰면 절대 다시 쓰지 않아요. 네, 자기 그 직접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인격적인 게 뭐냐면 차는 엄청 깨끗하게 안팎을 관리하면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거기 차를 그렇게 아끼는데 트렁크를 열면 쓰레기장이야. 그리고 차를 제가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차인데 3333 번호 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자기야 자기랑 똑같은 차가 3333이 지나가더라 그랬더니 그거 나야. 그 사이 차 번호를 바꾼 거예요. 바꿀 수가 있어.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타다가 저한테 준 차도 8888이고 와 8888이에요? 이제는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유품으로 남기신 차가 있는데 아버님 차도 7777이에요. 아니 집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되게 좋다. 제가 핸드폰 번호가 3333이거든요. 그래서 3333을 너무 갖고 싶어서 좀 이렇게 기다려서 번호 변경을. 그게 혹시 얼마짜리인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단가를 뭐 가정 끝장내려고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 입회한 김에 뭐 끝냅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 40대신가요? 50대신가요? 40대입니다. 40대 중반? 후반 대가 가고 중후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중반 이런 남자들은 제가 보기에 컬러감이 없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너 이과야, 문과야? 공무원 할래? 너 뭐 선생님 할래? 너 판검사 할래? 뭐 할래? 그런 흑백인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그 컬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걸 언제 알았어요, 본인이? 나는 보통 그냥 공무원하고 뭐 대기업 가고 그런 거 말고 나는 나만의 어떤 컬러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연극 영화과에 너무 가고 싶어서 연기 학원 되게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고지식 하셔가지고 제 방에 TV가 있었는데 TV도 이제 뭐 부시고 무슨 연기냐 네가 그런 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컬러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나는 내 독특한 컬러감을 타고 태어났어요. 안경 하나에도 지금 그 남방 셔츠 하나에도 헤어스타일 하나에도 선생님은 다 명확한 선생님 컬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태어난 시절 그때 학생이던 1970년, 80년대는 학생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 공부는 때가 있어.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남들 할 때 해. 눈에 띄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어두운 단어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젊기 때문에 선생님의 색깔이 자꾸 뭉치죠. 그게 디자이너로든 성능으로든 아니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남들이 나를 봐주고 오, 요즘에 이런 차가 돌아다녀요. 근데 너무 깨끗하다. 아, 진짜 너무 깨끗하다. 어제 출고한 것 같다. 나 이거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들을 때 내가 되게 사람들이 나 그렇게 볼 때 나 되게 이게 좋잖아요. 진짜 너무 깨끗하게 관리했다. 와, 근데 수동이다. 요즘 수동 안 하는데. 그건 또 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관심이잖아요. 내 스테이지, 내 런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동차를 남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잃어버린 색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다고 봐요. 제 경우에는 그게 빈티지 차로도 해보고 빈티지 스쿠터로도 해보고 그런데도 그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미술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이름 대면 아는 그 분야의 유명한 분인데 내가 모든 기술을 가르쳐 줄게, 김 선생.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되소. 나 따라하지 말고. 멋있다. 시대의 어른이 할 수 있는 말. 시대의 어른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내 노하우를 다 알려줄게. 너는 너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50이 되으셔도 선생님의 컬러를 조금씩 찾았으면 좋겠다. 작업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확실히 소유 말고 그 다음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꼭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모르니까 더 흥미진진하죠. 어머니 차는 어떡할까요? 그 소달구지 같은 거는 좀 바꿔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차는 지금 뭡니까? 10몇 년 탄 차는? 그거는 소나타예요. 아, 소나타. 옛날 08년식 NF 소나타 트랜스폼. 살짝 주댕이가 밉긴 합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도 얘기는 했었지만 와이프 차를 먼저 바꾸고 그 뒤에 이제 저는 자숙의 시간을 갖고 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을 예비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좀 이제 걱정이 많다. 저희는 헬스 트레이너 예비 부부입니다.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서로 잘 맞고 말도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술만 마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애교도 많고 다정한데 술만 마시면 어린애처럼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감정을 표출합니다. 마치 감정 표현이 서툰 아기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면 애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술을 마시면 또 악을 쓰고
결혼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알코올성 금쪽이 느낌이네요. 그렇죠. 금쪽이죠. 네. 네. 어디 계신가요? 어디 있습니까? 아, 맨 앞에 계시는군요. 두 분 몸이 아까 딱 보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네, 약간 건강미가 좀 넘치시죠. 네. 뭐 술을 우리 남편분께서 드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평소랑 다르게 감정을 표출하세요? 처음에는 술 먹고 그 연애 초 때 갑자기 이리 막 자기 쪽으로 오래요. 집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막 오빠가 와 막 이러는데 그러고 계속 신랑이 하다가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막 우리 헤어지자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막 먼저 연락을 해서 그렇죠. 우리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어제 기억나? 이러면서 제가 더 먼저 말 걸어줘야 되고. 소리를 아까 막 지른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좀 제가 느꼈을 때 답답했던 거를 말을 잘 못하고 참고 있다가 그게 술만 먹으면은 표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었는데 오빠가 나는 그렇게 안 해와서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은 진짜 귀여워. 근데 예비 아내분이 보시기에는 이 남자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오빠 어머님이 네. 지금 거의 18년째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그래서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태국으로 보내지고 그래서 계속 혼자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혼자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어린 나이에 태국으로 간 건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되게 사춘기고 막 이럴 때 예민하고 그럴 때 되게 복잡한데 감정이. 저희 아버지도 예전 아버지시다 보니까 고지식하셔서 그때는 너 여기서 버텨야 된다. 못 버티면은 뭐 어차피 케어해줄 사람 없다. 와,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좀 혼자 사는 게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게 타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한 게 자연스러운 익숙함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적응력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아빠는 좀 엄하시고 엄마는 또 아프시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엄마는 무학이셨기 때문에 글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오실 수 없구나. 아빠는 귀가 안 들리시고 엄마는 글을 모르시고 집은 돈이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저쪽 안에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봉인을 해제해 주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가는데 그 봉인을 해제해 주고 원래 있던 우리에게 더 과하게 색깔을 주는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 사실 엄마한테 우리가 보통 엄마니까 내가 애교도 불리고 막 그런데 엄마 지금 편찮으신데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난 내 안에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것도 있고 애교를 부리고 싶은 것도 있고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그래. 그리고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남자가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왜 이러는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추측을 못하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오빠 그거 알코올 중독이야. 나 그럼 결혼 못해. 술 먹고 갑자기 막 자기가 무슨 말인지 기억하지도 못할 말 막 하고
근데 지금은 또 알고 이 남자의 그런 행동을 보잖아요. 그럼 또 되게 다른 느낌이야.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건 있어요. 누가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아, 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결혼 전인데 네. 여자친구가 저희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어요, 같이. 와, 집에 잘해야겠다. 어머님 댁에서요? 아직까지는 부모님과의 이런 독립이 조금 어렵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랑 같이 좀 독립해서 같이 그냥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영상 메시지를 하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랑 결혼할 거예요? 난 싫어! 영상 메시지 하라고. 여자친구한테 하란 말이에요, 빨리. 여기다. 다원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많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사자로 시작하는 거야. 사자로 시작하는 거 얘기해. 사랑해. 아니, 사줄게. 사줄게. 샤넬. 샤넬 사줄게. 저는 첫사랑과 연애 없이 결혼을 해서 20살부터 42살까지 애만 낳은 50대 엄마입니다. 22년간 몇 명의 아이를 낳았냐고요? 네. 무려 7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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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7남매 육아도 벅찬데 남편이 아빠가 아닌 것처럼 진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 지난주에는 이혼하자고 말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라면은 혼자 나왔나요? 김창욱 쌤, 예? 제 남편 좀 혼내주세요. 칠남매면은 사실은 거의 독립유공자라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 칠남매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네, 칠남매 어머님 사연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이 아버님과 어머님 칠남매면은 식비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식비는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요. 7명을 삼시세끼 다 먹이. 지금 큰애가 32살이고 둘째가 29, 셋째가 지금 22살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출가를 한 상태고 애들이 이제 4명만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먹으면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다 하면 제가 뭐 족발도 집에서 삶아주고 떡볶이부터 뭐 로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혹시 집에 칠남매를 이렇게 꾸리게 되셨습니까? 아 처음에는 네. 둘만 낳고 이제 그만 낳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년을 쫄랐어요. 아, 7째를 낳자고? 네. 막내 하나 낳고 싶다. 여보 한 명만 더 낳고 그만 낳자. 그랬더니 좀 그만 좀 해. 이제 더 나면 큰일 나. 네. 그죠. 6째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날 엄청 싸웠어요. 근데 네. 그 싸운 날 7째가 생긴 거예요? 네. 어머니, 그 애가 말입니다. 애가 기도를 해서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손뼉도 마주쳐야죠. 네, 근데 그거는 애정 전선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이가 나온 거 아닐까요? 어떠세요? 네. 지금도 하루에 10뽀뽀는 하는 것 같아요. 10보를 하신다고요? 네. 아니 스킨십도 많이 하고 좀 과해요. 많이 과해요. 아, 스킨십이?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걷기를 하잖아요. 네. 걸으면 손이 이렇게 엉덩이로. 네. 아,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께서 둘이 이렇게 산책,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서 쭈물 이 말씀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완근 운동이거든요, 이게. 아 그건요. 물론 뭐 저만 더 싫어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싫지 않은 표정이니까. 근데 50대가 되고 그러는데도 누나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하고. 맞아요. 저희 매형이라면 저는 너무 좋겠는데. 아니요. 아니 저희가 32년 차인데 그 남편한테 소가리를 엄청 한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은 또 일 특성상 새벽 5시 반에 나가면 여름에는 7시에 겨울에는 한 6시쯤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낮에는 산후조리 할 때는 그럼 저는 이제 모유를 먹이다 보면 아기가 이렇게 딱 치아가 날 때쯤 되면은 물잖아요. 이제 피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때 남편분은 그러면 안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밤에 자고 자고 있죠. 있었죠 저는. 다른 방에서. 그렇게 7살 때 병설 유치원 보낼 때까지 한 번도 어린이집을 보낸 적이 없어요. 아, 직접 직접 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와.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사춘기를 지났잖아요. 근데 애들이 7명인데 너네들은 사춘기가 한 번이 오지만 나는 사춘기가 7번을. 7번이니 니네들 때문에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음이 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슬프지 요즘에? 계속 슬퍼. 막 계속 우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저희 둘째가 저랑 좀 싸워가지고 한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 어떤 일로 싸우셨어요? 저희 둘째가 집 앞에 학교까지 왔다가 저를 안 보고 아빠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한 상태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운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 집에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럼 보지 말고 너 할 거 해라. 제가 그랬어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딱 바꾸고 집도 싹 옮겨버리고. 어이구. 그래서 저는 계속 울고 있는데 남편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애들만 쳐다보고 사냐. 그냥 놔. 네가 애들을 놔야. 놔. 여보, 놔. 내가 잡으면 되잖아. 속으로는 이놈 인간이 좀 중간에서 좀 해주면 좋겠구만. 나는 자식을 못 본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그래서 나는 자기랑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는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그래서 자기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네.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화가 나도 저는 좀 이렇게 열르다 이렇게 가라앉히는 성격이고 집사람이 좀 성격이 불 같아요. 한번 오르면 수그러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싫다고 말을 하고 섰는데 이거를 바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던 건데 이제 그걸 못 참은 거지 집사람은. 그러니까 풀어질 때까지 좀 사그러들 때 그때 아버님이 하시려고 한 거죠. 예. 풀어질 때까지 한 30년 정도를 풀어질 때까지.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방침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그 저는- 방임. 예. 이렇게 내두는 편이고 집사람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니 그런데요 제가요 저희도 3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 어릴 때 아빠가 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버셔야 되고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엄마 품이 그리울 때 엄마가 없었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 애들을 다 이제 도시락을 싸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괜찮아 이러고 학교 가면 다른 애들 다 도시락 먹을 때 진짜 물 마시는 수준. 그렇게 굶으면서 컸는데 내 새끼들은 내가 없어도 똘똘 뭉쳐서 나중에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아기들을 좀 많이 낳게 된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좀 어떠셔? 그럼 아프다.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 엄마는 어금니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왜? 결국 아들이 돈 내야 되니까.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돈이 처음에 안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그게 더 무너져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옆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 자식 6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알아주질 않으니까 젊어서 엄마가 몸과 정신이 건강할 때는 이 뜨거운 용광로를 자기의 튼튼한 철로 감쌌는데 이제 나이가 잡숫고 갱년기도 오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돌봐주고 챙겨야 할 것은 우리의 7명의 자식이나 남편이 아니라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20살에 결혼하게 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가.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우리 엄마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다른 애들 다 도시락 꺼내서 먹는데 나 괜히 운동장에 막 뭐 나가서 뭐 하는 척하고 뭐 수돗물이나 틀고 뭐 땅바닥에 뭐 짝대기로 그림이나 그리고 그 세월의 그 서러움과 스산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엄마가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까이 가서 자녀들과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엄마가 우리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모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는데 말할 수가 없어. 왜? 이거 말하면 또 아내가 상처받으니까. 또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그럼 또 아버지는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럼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좀 해, 자기야. 손은 빠르고 입은 느려. 그러니 이제 자녀들과의 거리는 살짝 띄시고 이제 진짜 찾아가면 좋을 것은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도시락을 싸지 못했던 스산해 하는 그 아이. 네. 그 나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면 어떻겠느냐. 내가 벌써 50이 넘었네.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슬픈데 지금은 가족도 많아지고 남편도 있고 너무 좋은데 너 자신을 위해서도 옛날은 잃어버리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랑해 미라야. 아버님 지금 어머니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최소 5번은 불러야 대답을 해요. 아니 60을 앞두고 귀도 입도 닫은 남편 때문에 속 터집니다. 제 남편 한 방에 대답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근데 들으면서 되게 좀 약간 또 가슴이 한쪽으로는 무너지면서 한쪽으로는 네. 또 재미있고 인류 최대의 난제이면서 결혼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 결혼만 하면 귀가 안 들리고 말수가 줄어드는. 오늘도 5번을 불러야지 5번 대답을 불러야 하시고 돼요. 어디 계십니까?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이렇게 불렀는데도 아버님은 대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세요. 아버님은 절대 대답 안 하시고 손도 안 드시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떨 때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일상이. 일상이. 네. 일상이요? 네, 일상이. 저희는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 이름 불러요. 오. 네, 서로. 좋다. 멋있다. 처음에 이제 조금 상냥하게. 강차윤 씨, 여보, 성철 아빠, 성호 아빠. 팍 줄여서 강 사장. 이러면 돌아봐요. 그때는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아 화가. 예. 그리고 보통 그렇게 5번 불렀으면. 네. 네. 왜 뭐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돌아봤을 때 그 표정이 나 4번 다 듣고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말해. 아 사람이 부르면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답을. 우리가 대답 안 해도 그냥 쳐다보면 왜 불렀어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쳐다를 안 봐요.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네.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부지간에 고운 말 뭐 이렇게 아까 30대 부부들 보면서 제가 그래도 그땐 참 좋을 때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들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들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정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괜히 죽어가는 것 같고. 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치.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는 정말 난 말이 정말 너무너무 안 통해.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여자면 내가 나쁜 년이야. 나는 이런 소소한 대화를 원하는데 자기랑은 말 자체가 안 돼.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팩트가 없어. 결론이 뭐야? 결론이 있어.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아버님 지금 말 잘하시잖아요. 우리를 집중시켰어. 스무스하게. 아니 저도 밖에 나가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제 팩트가 없다 이런 얘기는 팩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네. 그건 뭐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가서 돌려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도 좀 아주 심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언제요? 화장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들어가는 건 봤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안 나. 나가는 건 못 봤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집안의 어르신이 그렇게 달래하신 분들도 계셨어서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사업 실패 좀 하고 좀 말수가 많이 없고 힘들고 막 이럴 때인데 문을 있는 힘껏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네. 로댕 자세. 이렇게. 머리를 문에다가. 어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변기에 앉아서 로댕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문으로 대가리를 빡 친 거네요. 아버님이 혹시 그때부터 말수가 없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충격으로 문으로 머리를 공격당하시고. 그것도 있고 또 맞네, 그것도 있네.
또 6개월 전에 제가 중염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호수짐 꽂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아버님 활짝 웃으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저 아버님 어떻게 웃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그전엔 먹다가 지금 끊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도 많이 줄고. 이제 집안에서만 놀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귀찮아지고 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돌아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제가 나이 먹으면서 닮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작은 아들이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연자가 늘 강연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상황을 고려 안 하고 바로 하네.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걸 살피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웬만하면 누구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성격도 있겠지만 어려서 제가 너무 눈치 봐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이 있어요. 지금의 4, 5, 60대 아들들.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소리내서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냐고요? 어떻게 웃냐고요? 자, 웃는다는 것도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안 난 거야. 나 웃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웃는 걸 본 적도 없는데요? 웃는 환경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평생 좋아지려면 재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필라테스를 하래요, 병원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워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우리 아내분처럼 계속 저한테 말해요. 회원님 이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저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지금 코가요. 자,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그러다 저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회원님 제 말 안 들으시죠? 똑같네, 똑같아. 패턴이 똑같네. 들리는데. 제가 계속 있는 동안 말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시죠? 그게 어머니의 강사장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낱말이 안 들리는 거지? 그때가 보면 언제냐면 사람은 귀가 있어야 듣지만 사람은 힘이 있어야 낱말이 들리거든요. 내가 힘도 있고 내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요. 말하는 건 힘이 있어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아내가 막 또 이렇게 해버리네. 그럼 내가 감정을 꾸며서 아이 굿모닝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의 힘이. 나 근데 이렇게 못 하겠어.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굳으면 웃지 않고 울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돼서 눈물이 탁 날 수 있는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제 내 영혼에서 눈물샘에서 이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이거 진짜 자기
축하할 일이야, 여보. 당신 정말 마음에 샘에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울 때 조금 안 본 척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다치는 것도 아프다는 것도 징하게 많은데 징하게 병원을 안 갑니다. 아프다고 하지만 말고 병원 좀 가라고 하면 내 병은 내가 고친다 면서 죽어도 병원을 안 가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느니 쇄골, 어깨, 팔, 발에 금이 간 것 같다느니 아프다는 데가 무지하게 많은데 왜 병원을 안 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달팽이도 아니고 이 스스로 자가치유가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네, 거죠. 어디 계십니까? 저기 또, 네. 반갑습니다. 아니 혹시 아프다는데 병원을 왜 안 가고 끝까지 버티시는지. 그게 지금 21년째거든요. 와, 21년 네네네. 동안 그럼 병원을. 네, 안 가요. 혹시 병원이 집에서 좀 많이 멀어요? 저희가 초초초 역세권이에요. 걸어서 3분 지하철역이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병원이에요. 그래서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연년생 아이들이 있는데 뭐가 하나 발견되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되죠, 아빠가 다치고. 그러니까 당뇨도 바로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의 수치가 나온 거예요. 빨리 가야죠. 위험해요. 네. 그랬는데 본인이 고쳐보겠다고. 그게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안 됐는데 스스로 노벨 상감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 달만 시간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뭐라고요? 한 달만 시간 달라고. 시간을 왜 의사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왔다.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좀 개선돼서 와보겠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자가치유를 해서 한 달 만에. 네. 선생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왜냐면 인슐린을 당장 맞아야 되는. 여기서 막 애거를 했나 보죠. 네. 그랬더니 이런 환자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약을 먹어야 된다. 종합병원 가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라도 생기면 바로 튀어오라. 이걸 조건부로 걸었군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0kg를 뺐어요. 의지는 굉장히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의지 과정에 다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살 빼면서. 네, 그래서 뭐 갈비뼈가 막 안 좋다고 막 운동하다 다친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제 앞에서 막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부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는 부러졌대요. 외람되지만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게 저보다 위에 형님이신지 제가 동생이신진 모르겠사오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보통 환자가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선생님 저에게 제발 한 달만 주십시오. 한 달 안에 고쳐오겠습니다. 스스로 한 달 안에 이 염증을 치료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말하는 환자분은 남편분께 마이크를 살짝 넘겨서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안 가시는 네, 거예요? 왜? 일단은 정말로 좀 바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바깥쪽에 다칠 때하고 안쪽이 아플 때하고는 이제 좀 차이를 좀 두고 있어요. 내과와 외과를 좀 약간. 왜냐면 밖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파스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 발라요 아무것도. 네, 안 발라요. 파스 안 발라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아니 저기 그래서 몰래 침실에 가갖고요 막 몰래 발라요. 바르고 안 바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센 척하고 걸어다니죠. 그 아내분을 속이시는구나. 예,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걱정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안 아픈 척을 좀 하고 싶고 아파도 예, 걱정할까봐. 예, 근데 이제 안쪽은 모르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는. 그거는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수치 안 좋을 때마다 좀 조정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술만 줄여도 이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좀 줄이면서 거의 안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조절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이에요. 정신이 돌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365일 중에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접대와 아니면 접대를 가장한 본인이 즐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해 운동을 한대요. 술 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낫는다는 거는 어디서 시작된 말이죠? 술 먹고는 그렇게는 안 했고요. 네.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면은 빨간 약 이렇게 배꼽에다 발라주잖아요. 빨간 약을 배꼽에 발랐다. 저희 옛날 때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배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약 발라주고 막 그랬었어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친구군요. 네, 고등학교 네. 때 친구예요. 네.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배 아프면 배탈약을 주거나 소화제를 주거나 그러지 배에다 왜 빨간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빨리 와. 아까 찜기 바르게. 머리가 아픈데 아까 찜기를. 아까 진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할머니들이 하는 말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또 비슷하신데 또 다르시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엄마한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자식들이 맨날 묻는 게 뻔하잖아요. 아버지 뭐 괜찮으셔? 그럼 엄마가 아프다.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실제로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노동일을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그때는 티가 안 났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티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근데 아버지는 되게 거꾸로 그러면 무조건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에 주사가 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런 주사가 있대요. 뭐 관절 같은 거 뭐 좋아. 아버지는 그걸 계속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완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거꾸로가 됐어요. 그냥 엄마는 어금니가 8개, 뭐 이 안쪽 치아가 없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돈을 자식이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대. 그래서 제가 엄마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게 더 안 좋아지면 엄마 그때는 돈 갖고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 힘든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그걸 다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지금 하셔. 이렇게 막 싸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남편분 안에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엄마가 같이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괜찮대. 특별히 자기 엄마한테 괜찮다고 많이 말해요. 뭐 괜찮아? 우리 아들 요즘에 별일 없어? 아유 별일이 뭐가 있어. 엄마 나 괜찮아. 중환자실이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추석 끝나고 다시 메시지 할게 엄마. 괜찮아. 엄마 걱정할까 봐. 자, 그러니까 사랑은 두 가지 속성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매니지먼트, 두 번째는 케어 같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술 먹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을 많이 하는 남자들은 집에다 그 티를 잘 안 내요. 그냥 자기 혼자. 아이, 뭐 그걸 뭐하러 가족한테 얘기를 하니?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케어예요, 케어. 자기를 케어할지를 몰라, 우리는. 병원 가는 건 뭐예요? 케어거든요. 또 케어하기가 또 낯설어. 내가 또 병원 가고 뭐 이러는 게 낯설어. 또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주사 뭐 이렇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우리 남편분하고 매우 비슷하거든요. 이게 장 검사 받으라고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70번, 8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말해요. 아, 그냥 알아서 할게. 그냥 뭐, 그리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강연에서 누군가를 계속 케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해봐요. 나는 게으른 건가? 자기에 대한 그 케어가 심할 정도로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남자가 50 넘으면 인정받고 싶고 케어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꾸 아프다고 하는 거야. 아우, 나 여기도 아파. 나 저기도 아파. 아우, 나 진짜 여기도 너무 아파.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원하는 말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아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자기야 좀 그냥 쉬어. 아우 너무 고생했어 자기야. 자기야 진짜 너무 고생했어. 나 자기한테 1년 안식년 주고 싶어. 그냥 자기 어디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그러니까 진짜 우리 50 전후의 한국 남자들이 관리는 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케어가 없구나. 자신에 대한 뭐 또 이런 기회에 같이 서로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건강검진도 받고 또 다 계획하시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